옷이 하나 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태수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미순입니다. 올해 65이 되었습니다. 저는 23세, 12살 연상인 최영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중매 결혼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이 더 흔한 시절이었으니까요. 영수 씨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미순아, 좋은 사람이다. 12살 차이는 나지만 남자는 나이 차이 나는 게 좋아. 든든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때는 결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습니다. 첫째 아들 민우를 낳았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무척 좋아하셨고 영수 씨도 만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혹시 다음에 딸을 낳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둘째도 아들이었습니다. 민호를 낳고 나서 시어머니와 영수 씨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제 됐다. 아들 둘이면 충분해. 영수 씨의 말에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저는 딸도 갖고 싶었거든요. 아들만 둘이니 좀 심심했습니다. 딸이 있으면 얼마나 예쁠까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여보, 딸 하나 더 낳으면 안 될까요? 아들 둘이면 충분해. 뭘 더 봐라. 우리 집안 대도 이었고. 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들만 둘이라 좀 외로워요. 외로우면 뭐해? 대도 다 이었는데 뭘 더 낳아? 돈만 더 들어. 영수 씨는 더 이상 아이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와의 관계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이 나이에 무슨. 영수 씨는 나이를 핑계로 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젊었습니다. 27이었거든요. 여자로서의 욕구도 있었고 남편과의 친밀감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저보다 12살 많았고 아들 둘을 낳았으니 부부관계는 끝이라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해도 영수 씨는 거부했습니다. 나이 생각해. 아이들도 컸는데 무슨. 부끄럽지도 않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 10년, 15년.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편과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영수 씨는 자기 역할은 돈 벌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역할은 집안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인 교감이나 부부간의 친밀감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거야. 그게 부부지? 영수 씨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수 씨와 저는 점점 남남이 되어갔습니다. 폐경이 찾아왔을 때도 혼자 겪어야 했습니다. 몸의 변화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여보, 요즘 몸이 좀 안 좋네. 그래? 병원 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몸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하고 나니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저와 영수 씨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여자로서의 삶은 이미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할 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미순 씨, 남편분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뭐 다들 비슷하죠.
진짜 속마음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피했거든요. 다른 부부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상한 것 같아서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여자가 아닌 그냥 가사도우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을 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봄 언니가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가 아프시대요. 며칠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고향에 간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명절에도 늘 시댁에만 가서 친정에는 자주 오지 못했거든요. 30년 만에 보는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고 친구들과 다니던 가게들도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니를 돌보며 일주일 정도 지냈습니다. 다행히 언니는 크게 아프지 않았고 금방 나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어릴 적 추억을 되살려보고 싶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동네를 걷는데 옛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친구들과 술래잡기 했던 일, 저기서 첫사랑 태수와 마주쳤던 일. 그때는 정말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한 남자분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혹시 미순이 아니야? 돌아보는 순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김태수였습니다. 국민학교 친구였던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4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태수야? 정말 태수야? 맞아, 미순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우리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순간 어릴 적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와, 미순이 맞네. 많이 안 변했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 다 됐는걸. 내 눈에는 여전히 그때 그 미순이야. 태수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태수야, 어떻게 지내? 나야 뭐 그냥 그렇게 살지. 8년 전에 집사람을 잃고 혼자 살고 있어. 태수는 8년 전에 부인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고 자신은 혼자 고향집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순아, 너는 어떻게 지내? 행복하게 사나?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글쎄, 그냥 그렇게 살지 뭐. 표정이 좀 어둡네. 힘든 일 있었나? 태수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수는 눈치가 빨랐거든요.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태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미순아,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 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는 학교 근처 작은 다방에 앉았습니다. 미순아, 기억나? 우리 6학년 때 소풍 갔던 일. 그럼 기억나지? 내가 도시락 나눠줬잖아. 맞아. 그때 너가 김밥을 잊고 안 가져와서 내가 반 나눠줬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기뻤어. 그런 사소한 기억들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영수 씨와는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태수야, 너는 어떤 일 하고 살았어? 나는 초등학교 교사를 했어. 은퇴하고 나서는 그냥 텃밭 가꾸며 살고 있고. 선생님이었구나. 어울린다. 그래? 너는 뭐 했어? 나는 그냥 주부로만 살았어. 제 대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선생님이라는 멋진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만 살았으니까요. 주부도 훌륭한 일이야.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태수의 말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한 번도 제 일을 인정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너를 좋아했어. 알고 있었니? 정말? 응. 하지만 말 못했지.
어린 나이에 뭘 알았겠어. 그냥 마음속으로만 좋아했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태수를 좋아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나도 네가 좋았어. 정말. 그럼 우리 서로 좋아했었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45년이 지나서 알게 된 서로의 마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순아, 연락처 좀 알려줄래? 가끔 안부라도 묻고 싶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와 연락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좋아. 서울로 돌아온 후 다음날 아침 태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순아, 어제 정말 반가웠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메시지 하나가 제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 안부를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태수의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어릴 적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녔던 학교, 놀던 곳들의 현재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저는 점점 더 고향이, 아니 태수가 그리워졌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태수가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처음 데이트를 하는 소녀처럼 설레었습니다. 그날을 위해 미용실도 가고 오랜만에 예쁜 옷도 골라 입었습니다.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어?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 누구? 어릴 적 친구요. 영수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무관심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 별로 상관없다는 듯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수와의 만남은 정말 좋았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시작해서 점심도 함께 먹고 남산도 걸었습니다. 미순아, 무슨 생각해? 그냥 이렇게 함께 걸으니까 좋네. 나도 그래.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야. 그때 태수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미순아, 괜찮아. 응.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태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왔고 저도 가끔 언니 핑계로 고향을 찾았습니다. 미순아, 너와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태수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태수와 있을 때만큼은 제가 여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강을 걸으며 태수가 말했습니다. 미순아, 45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 뭔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태수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받는 키스였습니다. 25년 동안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이런 짓을. 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직 열정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좋았어.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도 많은 것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수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같이 있을래?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작은 아파트는 단정했습니다. 차 한잔 할래? 태수가 물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따뜻한 차를 마시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과거, 꿈, 그리고 아픔까지. 대화가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태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와 입술을 맞췄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우리는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태수의 손길이 제 몸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옷이 하나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태수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귀한 보물을 대하듯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그와 하나가 되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파도처럼 출렁이는 감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 순간의 감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니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이었습니다. 이후 태수의 품에 안겨 있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행복감과 충족감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후회하니? 태수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태수야, 나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결정? 이렇게 몰래 만날 수는 없어. 정직하게 살고 싶어. 태수는 제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미순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나도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어. 태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순아,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 이미 생각해봤어. 25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조용히 저녁을 먹던 중에 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해요. 영수 씨는 TV를 보다가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데? 이제 이렇게 살 수 없겠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영수 씨의 표정이 귀찮다는 듯이 변했습니다. 평소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은 절 여자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요. 영수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이혼해요. 이혼?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을 해? 미쳤어? 영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한테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남은 인생을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다른 남자 생겼구나. 그렇지? 영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당신은 25년 동안 절 무시했어요. 제가 딸을 갖고 싶다고 했을 때도,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도,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을 때도 모두 거절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했어.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영수 씨는 화를 냈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 이 나이에 바람을 피우다니.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바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웃기고 있네.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야. 왜 이 나이에 사랑하면 안 돼요? 저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수 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이니 위자료니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이혼해 주세요. 정말 미쳤구나. 하지만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영수 씨도 결국 서명했습니다. 아마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나 봅니다. 짐을 쌀 때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놀랐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요? 민우가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단다. 그래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이 있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다른 분이 계신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엄마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아이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이 더 이해해 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수야, 이혼했어. 정말 괜찮아. 응.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태수는 고향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미순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우리 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달랐습니다. 태수는 저를 여자로 대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예쁘다고 말해 주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미순아, 오늘 뭐 하고 싶어? 글쎄 같이 장 보러 갈까? 좋아, 같이 가자. 이런 소소한 대화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태수는 요리도 함께 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해온 집안일을 함께 나눠서 하니 즐거웠습니다. 미순아, 내가 설거지 할게.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같이 하자. 함께 하면 더 즐거워. 무엇보다 좋았던 건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순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태수야. 젊었을 때보다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태수는 제 몸의 변화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폐경 후의 몸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미순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너는 여전히 아름다워. 그의 말 덕분에 저는 다시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아이들이 축하해 주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선택을 한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태수와 함께하는 매일이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고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영화도 보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가끔 영수 씨 생각도 납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혼자 살기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영수 씨도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이에요. 동네 아주머니들 중에는 저를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태수와 저는 지금도 매일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어색할 법도 하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진심이니까요. 미순아, 오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태수야. 이런 대화를 25년 동안 못 해봤다는 게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할 권리, 행복할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65에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